음소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말을 하고 있었네. 자, 안녕하세요. 자,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컬렉션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우리 자바 메뉴에 목록을 보면은 마지막으로 되어 있어요. 마지막으로 되어 있고요. 자, 이게 1번, 1부, 2부로 나눠진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1부의 끝, 2부는 이분은 그 데이터베이스의 연동 관련한 수업이 될 건데요. 그건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니까 자 16강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를 할 거예요. 데이터베이스를 할 거고요. 데이터 수업이 어느 정도 자 진행이 되면은 그 다음에 자바2 수업이 진행이 될 거고 자바2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연동이라고 그랬죠. 근데 사실은 자바에서 데이터베이스 연동하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많이 의미가 있지 않고요. 아니구나. 의미 있구나. 많이 의미 있구나. 그러니까 자바는 주로 이제 데이터베이스 관련해서는 프레임워크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인 사이트 개발은 JSP로 다 하죠. JSP로 하기 때문에 자바는 프레임워크가 있어야 전자정보 프레임워크나 스프링이라든지 어쨌든 그런 프레임워크가 있어야 좀 데이터베이스 관련한 수업이 되는 것 같은 그러니까 프레임워크랑 같이 있어야 많이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컬렉션 프레임워크라고 타이틀이 되어 있는데 이 프레임워크 말고 우리 나중에 배울 전자정보 프레임워크, 스프링 프레임워크가 있는데요. 그 프레임워크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 일단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목은 컬렉션 프레임워크예요.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컬렉션 프레임워크라는 이 용어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죠. 사실은 얘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뭐 이러한 타이틀로 그 안에 내용물이 자, 리스트랑 맵으로 되어 있는데요. 얘네들이 중요하죠. 리스트랑 맵. 리스트랑 맵. 자, 리스트랑 맵도요. 일반적인 자바 프로그램에서는 잘 안 쓰여요. 리스트랑 맵도 일반적인 자바 프로그램에서는 리스트랑 맵을 잘 쓰진 않고 언제 많이 쓰이냐면요. 프레임워크. 자, 여기 이 이름이 동일해서 이 프레임워크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요 프레임워크 말고, 나중에 이제 한두 달 있다? 한 두 달 있다? 학습을 하실 전자정보 프레임워크가 있어요. 그 프레임워크를 할 때, 그때 리스트랑 맵이 매우 중요하게 사용이 됩니다. 자, 왜 그런지는 그때 보시게 될 거고요. 자, 학습을 하도록 하시죠. 자, 컬렉션 프레임워크라고 해서 리스트랑 맵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먼저 리스트를 보도록 할게요. 리스트. 자, 리스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 그리고 그 컬렉션 프레임워크 리스트랑 맵이 나와 있는데요. 얘네들이 무슨 존재인가 한마디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뭐냐면은 저장 구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저장 구조. 저장 구조. 그러니까 저장이에요, 저장. 아, 저장이 데이터베이스로의 저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변수로의 저장인데 우리 변수는 1대1 관계잖아요. 아무리 데이터가 많이 있어도 스트링 변수 쌍따옴표 안에 다 모아놓게 되면은 쌍따옴표 안에 있는 내용들이 스트링 변수 안에 저장이 되죠. 자, 그리고 배열 변수 같은 거는 어때요? 배열 변수 같은 경우에는 변수 이름 하나에 여러 데이터 값을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구조. 자, 그래서 이 컬렉션 프레임워크는요, 배열이랑 매우 흡사합니다.
배열이랑 매우 흡사해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를 통해서 보시죠. 자, 먼저 1번 어레이 리스트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래스를 꺼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제를 작성할게요. 자, 클래스 이름 우리 학습 예제 보면은 어레이 리스트 테스트라고 되어 있는데, 자, 똑같이 하도록 할게요. 어레이 테스트 1. 자, 패키지는 오늘 요 내용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패키지 만들어도 되고, 또는 저는 그냥 어저께 만든 패키지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 메소드 체크하시고요. 클래스 이름 작성하시고, 자, 내용이 이렇습니다. 자, 뭐냐면은요. 자, 변수 이름 하나에, 변수 이름이라고 표현하기에도 약간 애매하긴 하지만 어쨌든 변수 이름 하나에 3개의 값을 저장하려고 하고 있어요. 자, 데이터 값은 우리 화면대로 지금 작성하긴 할 건데, 자, 그 전에 의미를 좀 부여를 한다라면은 50과 60, 70, 50, 60, 70. 자, 이러한 데이터를 지금 따로따로 저장하고자 해요. 자, 50, 60, 70 이렇게 데이터를 저장하려고 합니다. 자,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스트링 변수를 그냥 이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럴 수도 있죠. 50, 60, 70 이렇게 저장할 수도 있고, 이건 그냥 우리 변수 저장하듯이 중간중간에 쉼표 구분자로 해서 저장을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그리고 배열 변수 형태로도 저장이 가능하죠. 자,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하려고. 자, 이렇게 저장할 수 있죠. 배열 변수를 통해서 자, 데이터 값을 저장함에 있어서 그 용도에 맞게, 그 활용 용도에 맞게 저장을 잘 해야 되겠고요. 배열이 편리할 수도 있고 그냥 스트링 형태의 타입이 더 편리할 수도 있겠죠. 자, 어떠한 쓰임과 관련을 했을 때 그 용도에 맞게 자, 세팅을 잘 해야 되는 건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리스트도.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학습하려고 하는 게 지금 타이틀 어레이 리스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레이 리스트는 조금 아까 제가 얘기를 했죠. 배열이랑 좀 비슷해요. 자, 세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레이 리스트라는 그 컬렉션 프레임워크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리스트라는 곳에 한번 저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성을 해 볼게요. 자, 리스트, 자, 스트링, 자, 리스트 1. 자, 지금 작성하는 거는 자, 카페에 나와 있는, 자, 학습 화면에 나와 있는 거랑 동일하게 지금 작성하고 있어요. 자, new array list. 자, 스트링. 좀 복잡하죠? 작성을 해야 되는 내용이. 자, 빨갛게 언더라인 되어 있는데요. 자, 보시게 되면은 new라는 키워드도 있고, 이게 뭐예요? new라는 키워드는 객체 만든다는 거잖아요. 네, 데이터 값 저장하려고 하는데 객체까지 만들고 있어요. 어쨌든 그 어레이 리스트 쓰임 뭐죠? 사용하려고 하면은 이렇게 해야 돼요. 자, 그러면 빨갛게 언더라인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이거 마우스 갖다 올려놓게 되면은 임포트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임포트를 해야 돼요. 자, 오타 없이 작성을 해주세요. 작성을 하시고 임포트 어레이 리스트 선택.
예, 상단에 어레이 리스트 표현이 됐습니다. 또 리스트도. 자, 리스트. 자, 리스트는 두 개가 나오네. 선택 잘 해야 돼요. 자, 자바에서 지원을 해주는 이러한 클래스들이잖아요. 이러한 자바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죠. 우리가 만든 게 당연히 아니고. 자, 동일한 이름을 가진 클래스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선택 잘 해야 돼요. 자, 일단은 우리 리스트. 자, 리스트 항목 보니까요. 세 개가 나오는데 뭐를 선택해야 되냐면은 자바 유틸이에요. 자바 유틸 이외에 다른 것들은 사용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자, 여기 자바 유틸 선택 잘 해주시고 선택. 자, 선택을 하니까 자, 임포트 처리 예, 잘 됐어요. 자, 빨갛게 언더라인 되어 있는 것도 없어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문법상 오류 자, 없습니다.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지금 된 거고요. 자, 지금 하려고 하는 내용이 50, 60, 70을 저장하려고 하는 거죠. 자, 스트링 변수였었다라면은 50, 60 저장하는다라는 거에 관련해서 쌍따옴 표현에 한꺼번에 놔야 되잖아요. 스트링 변수는 이래야 되는 거고 배열 변수는 따로따로 데이터들을 분리시킬 수가 있죠. 자, 분리시켜서 저장할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리스트. 자, 이제 리스트 항목에 저장하려고 합니다. 자, 리스트 1 add 가로 열고 50 또 리스트 2 add 60 리스트 1이죠. 리스트 1 add 70 예, 다 했어요. 저장 다 했습니다. 실행이 되게 되면은요. 자, 리스트라는 자, 어레이 리스트라는 거죠. 정확하게는 어레이 리스트라는 곳에 데이터가 저장이 됩니다. 리스트 1이라고 되어 있는 건 참조 변수죠. 참조 변수고 실제로는 리스트 어레이 리스트라는 구조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장 구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어레이 리스트라는 곳에 저장이 된 거고요. 자, 그러면 사용하는 방법. 한번 다 위에 있는 것까지 다 학습을 하는 거니까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일단 먼저 자, 우리 방금 리스트 작성을 했는데 요 안에 있는 내용을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지금 작성하는 내용은 자, 학습 화면에 있어요. 자, 데이터 세팅을 할 때는요, add라는 메소드를 사용하죠. 이거 메소드죠? add라는 메소드를 사용을 하고 출력을 할 때는 가지고 오는 거죠. 자, list1.get get을 사용합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에 번호를 붙여요. 자, 0번 갖고 오도록 할 3개잖아요. 3개 다 갖고 오도록 하겠는데요. 자, 복사해서 붙여넣기. 자, 물론 번호는 달라야 되고요. 안에 있는 번호들을 인덱스 번호라고 얘기를 해요. 인덱스 번호라는 얘기는 자리 위치 번호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고, 자, 저장되는 순서 50, 60, 70 이 순서를 얘기하는 거죠. 순서대로 번호 매김이 이루어져요. 자, 인덱스 번호. 첫 번째가 0번. 0번부터 번호는 0번부터예요. 0번, 1번, 2번 이렇게 자리 번호로 저장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 자리 번호를 이용하고 또 get이라는 메소드에 get이라는 메소드를 통해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갖고 올 수가 있는데 자리 번호를 써줘서 그 자리 번호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갖고 온다라는 그러한 얘기죠. 자, 이거 뭐 실행을 하게 되면 50, 60, 70 잘 실행이 되겠죠? 실행을 해보세요. 저장하고 실행. 자, 실행하면 뭐 50, 60, 70 잘 갖고 올 겁니다. 자, 지금 우리는 어레이 리스트라는
자, 어레이 리스트라는 저장 구조. 자, 저장 구조를 가지고 있는 어레이 리스트라는 클래스 안에 데이터를 지금 저장을 한 거고요. 자, 어레이 리스트라는 클래스 안에 지금 데이터들을 저장을 한 거고. 자, 그리고 저장을 할 때, 자, 저장을 할 때는 add라는 메소드를 사용을 한다라는 거죠. add라는 메소드를 사용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들어가 있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올 때는 get이라는 메소드를 사용을 한다라는 거고. 자, 출력되는 거 지금 확인을 해 보셨어요. 자, 그러면은 위에 배열. 자, 이건 어떻게 갖고 와요? 자, 물론 이제 아시는 내용이지만 배열로 되어 있는 거 갖고 오려면은 이렇게 하면 되죠. 아, 이거 위에다 쓸까요? 배열로 되어 있는 거 갖고 오려면 하나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S2 하고, 자, 이것도 자리 번호를 이용을 하죠. 자, S2. 자, 배열 변수 이름에 자리 번호를 쓰게 되면은 그 자리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온다라는 거죠. 저 위에 스트링 변수에서 50이라는 숫자를 갖고 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응?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우리 서브 스트링을 사용해야 되겠죠. 서브 스트링. 자, 여기다 써볼게요. s1. 서브 스트링. 자, 50이라는 숫자를 갖고 온다. 50은 배열이든 어레이 리스트든 뭐든 데이터 값들은 자리 번호들이 있죠. 보이진 않지만, 자, 그래서 맨 앞에가 0번이죠. 자리 번호. 자, 자리 번호 인덱스 번호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인덱스 번호가 0번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50이라는 숫자를 갖고 오려면은 50이라는 숫자가 놓여 있는 위치, 0번, 1번, 0번, 1번 위치에 50이라는 숫자는 있죠. 그럼 0번, 1번 세팅을 하면은 좋으나 서브스트링은 엔드 값, 마지막 값을 한 치수 위 값으로 세팅을 해야 데이터들을 온전하게 갖고 옵니다. 그래서 0에서 1을 갖고 오려면은 자, 2번이라고 세팅을 해야 되겠죠. 자, 지금 세 개를 놓고 지금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제일 편리한 게 뭔가요? 제일 편리한 게 배열이죠. 그쵸? 자, 우리 만들 때는 스트링 변수가 만들기는 편해요. 그냥 스트링 50, 60, 70 이렇게 만들기 편하는데 데이터라는 건 이런저런 작업을 많이 해요. 데이터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가지고 만약에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가지고 합계를 구한다라고 한다라면은 스트링 변수로 한꺼번에 데이터를 밀어 넣었을 경우에 이것에 대한 합계를 구하려면 매우 복잡하겠죠. 서브 스트링도 3번 해야 되지. 그거에 관련해서 또 이런저런 해야 되죠. 어쨌든 글자 수도 많고, 많이 그래 서브 스트링 또 잘 까먹잖아요. 저기 이게 서브 스트링을 여기도 뭐라고 해야 되더라. 또 과거에 했던 내용도 또 봐야 하고. 자, 그래요. 자, 이거 좀 불편한 방법이고. 자, 그럼 배열이 있는데 배열 편하죠. 자, 만들 때는 약간 살짝 귀찮아요. 귀찮지만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어레이 리스트는 어때요? 매우 귀찮죠. 자, 우리 실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50, 60, 70을 저장을 해서 어떤 합계라든지 평균이라든지 이러한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단순히 그런 용도로만 사용하려고 하는데 어떤 거를 사용하실까요? 어떤 거를 사용할까요? 당연히 배열을 사용하죠. 자, 여기 있는 서브 스트링도 맨 위에 있는 스트링 타입으로도 데이터 이렇게 만들지 않겠죠. 자, 그리고 어레이 리스트. 자, 우리가 지금 학습을 해서 지금 보고는 있지만 실제 상황이라면 단순히 3개 데이터를 저장을 하는데 이걸 사용하지 않겠죠. 그렇죠? 얼마나 복잡해요. 이렇게 해줘야지 get을 이용을 해서 만들어줘야지 또 객체로 만들어줘야지 너무 불편하죠. 이래서 일반적인 자바 프로그램에서는 사용하지 않아요. 일반적인 자바 프로그램에서는 누가 이거를 사용을 하나요? 안 합니다. 하지만 얘는 언제 사용을 하냐면요. 그 데이터베이스 연동 관련해서
데이터베이스 연동 관련해서 데이터의 항목들 있죠.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항목들을 자바에서 쫙 가지고 올 때, 자, 이런 리스트 형태로 갖고 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내용들은요, 우리의 의지랑 상관없이 프로그램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자, 리스트 형태로 데이터들을 쭉 가지고 와요. 리스트 형태. 그래서 이 리스트를 알아야 데이터베이스로부터 건네받은 내용을 풀 수가 있는 거죠. 데이터베이스에서 건네줄 때 배열로 데이터를 건네주지 않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는요, 이런 리스트라든지 아직 배우지 않은 맵이라든지 이러한 구조로 데이터를 자바로 넘겨줍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자바로 데이터를 넘겨줄 때 리스트 구조를 넘겨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래서 학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자바만 가지고는 이것만 하겠죠. 배열 쓰겠죠. 자, 그래요. 자, 지금 리스트 비교를 하기 위해서 위에 잠시 이렇게 꺼내 봤습니다. 자, 우리 서브 스트링이나 이 배열 굉장히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함도 있고. 자, 어레이 리스트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고요. 자, 어레이 리스트. 자, 어레이 리스트라는 곳에 데이터를 지금 저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다음에 get을 통해서 get 그리고 가로 안에 자리 번호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지금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get 갖고 오는 거죠. 갖고 오고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어렵지는 않죠.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니까 하나가 더 있네요. 자, 여기 보니까 학습 예제 보면 한 줄이 더 있어요. 자, 뭐냐면은 이것도 배열이랑 비교할 수가 있겠네. 자, 뭐냐면은요, 요소 개수. 자,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개수 몇 개가 저장이 돼 있나? 라는 거죠. 출력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물론 우리 세 개를 우리가 집어넣었으니까 3이라는 숫자가 잘 나오겠죠. 자, 리스트 1점 무엇이냐? 사이즈구나. 리스트 1점 사이즈. 자, 사이즈라는 이거 메소드죠. 가로 열고 닫고가 있는 이런 모양은요, 무조건 메소드예요. 그쵸? 변수가 아니죠. 가로 열고 닫고, 이거 우리가 만든 건 아니지만, 자, 어레이 리스트란 클래스에 얘가 있는 거예요. 자, 리스트 사이즈는 크기를 가지고 온다라는 얘기죠. 글자 뜻 그대로. 자, 그래서 데이터 개수, 안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 요소 개수를 가지고 옵니다. 당연히 3이라는 숫자가 지금 출력이 될 것이고요. 해보세요. 3. 자, 그러면 엉뚱한 숫자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엉뚱한 숫자를 여기다 한번 넣어볼게요. 중간에. 자, 시스템와 프린트 ln을 통해서 출력을 하려고 하는데 엉뚱한 숫자를 한번 넣어볼게요. 자리 번호는 분명히 0번에서 2번까지만 있습니다. 그쵸? 0, 1, 2 데이터 3개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 뭐 엉뚱한 분 한 5번 써볼게요. 5번은 없는 거죠? 이건 당연히 에러 나올 거예요. 없는 번호 쓰면 당연히 에러 나오겠죠. 지금 보시게 되면은 문법적으로 오류 아니죠? 이 안에 있는 번호를 자, 우리 이클립스가 인지하지 못해요. 이 안에 번호를 쓴 번호를 가지고 얘가 실제로 있는 건지 없는 건지는 얘가 판가름을 못 한다라는 거예요. 이건 실행할 때 오류가 나는 겁니다. 이클립스에서 잡는 거는 이렇게 문법상 확실한 하자가 있는 것들만 오류 발생을 시키는 거고, 글자를 뭐 빼먹었다라든지 이렇게 실행할 때는 이거를 감지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문법상 오류는 아니지만 실행할 때 오류가 날 텐데 한번 해보세요. 해보면은 어때요? 자, 해보면은 당연히 오류 나죠? 엉뚱한 값을 쓰면은 당연히 오류 나고요. 오류가 나기 이전 상태 뭘까요? 오류가 나기 이전에는 출력이 잘 되죠? 그러니까 오류가 중간에 있다라고 해서 이전에 있는 내용까지 다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자, 이전에 있는 내용은 다 실행이 잘 되고 정상적인 것들은 실행이 되고요. 오류가 나면은 프로그램이 멈추죠. 오류가 나면 프로그램이 멈춥니다. 그리고 오류 메시지를 쫙 뿌려줘요. 이게 오류 메시지예요, 실제로.
index out of bound exception. 우리 어제 exception 테스트 했는데, 그죠? 자, 그래요.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것들은 출력이 안 됩니다. 오류가 나면 시스템이 멈추기 때문에 실행이 안 돼요. 그러면은 어저께 했던 내용, 자, 예외 처리를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우리 지금 주제는 어레이 리스트가 주제인데요. 자, 어저께 했던 그 예외 처리를 여기다 한번 끼워 넣어 볼게요. 자, 한번 써볼까요? 오류가 날 법한, 자, 그러한 곳에, 자, 이 구조를 작성을 하게 되는데, try죠. try. 자, 물론 여기서 이건 우리가 일부러 이렇게 쓴 거고, 그렇죠? 오류가 나게끔 쓴 거고요. 자, 그러니까 코드들 중에서 오류가 날 수도 있는 것들, 문법 오류 말고요. 오류가 날 수 있는 코드들은 모두 다 try라는 곳에 넣어줘야지만이 정상적으로 실행이 된다는 거죠. 자, 캐치 작성을 해보시죠. 자, 어디죠? 여기 캐치 안에는 exception. 자, 캐치 안에 아무것도 안 넣어도 상관없어요. 자, 캐치라는 거는 try라고 하는 거는 프로그램 코드를 넣는, 자, 그러한 프로그램 코드를 넣는 곳이고요. 자, 캐치라고 돼 있는 것도 프로그램 코드를 넣을 수가 있는데, 그래도 의미상으로는 오류가 난 것에 대한 오류가 났을 때 대비, 어떤 뭐 안내문 같은 거를 뭐 출력을 시킨다라든지,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안내문 같은 거를 하지 않으려면은 특별한 게 없으면 캐치에는 안 넣어도 상관은 없겠고요. 자, 약간 실행을 해보면은 실행이 잘 됐어요. 잘 보세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뭐가 얘가 실행이 안 됐구나. 여기서 멈췄구나. 예. 빨갛게 나오는 것이 지금 없어졌어요. 빨갛게 나오는 것이 없어졌고요. 자, 여기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는 그냥 방법적인 거예요. 캐치 안에 꼭 이렇게 넣어야 된다, 안 넣어야 된다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냥 테스트 하는 거니까. 자, 캐치 안에 있는 내용 실행이 되죠? 자, 실행이 됩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요, 오류가 나게 되면은, 자, try는, 자, 그 코드들 중에 오류가 발생되잖아요. 오류가 발생이 되면은, 즉시 멈추기는 해요. 멈추기는 하는데, 다만, 아까 보기 싫은 오류 메시지 있죠? 오류 메시지는 출력을 해주지 않습니다. 오류 메시지는 출력을 해주질 않아요. 자, 오류 메시지를 출력해주지 않는 것만으로도 다행인 거죠. 자, 출력해주지 않고 그리고 프로그램 여기서 멈추기는 해요. 오류가 났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하지는 않아요. 이 안에서 진행이 되지는 않고요. 다만 자, 이쪽으로 간다라는 거죠. 시선이 이쪽으로 갑니다. 자, 이거 포인트라고 얘기를 하나? 포인트가 이쪽으로 가요. 캐치 쪽으로 넘어가요. 포인트가 캐치 쪽으로 넘어가서 캐치 안에 있는 내용이 실행이 됩니다. 자, 오류가 나면은 캐치 안에 있는 내용이 실행이 돼요. 자, 그러면은 요 밑에 있는 거는 실행이 안 되겠죠? 자, 요거는 실행이 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류가 날 거에 대한 대비를 캐치를 통해서 구현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 어저께 트라이 캐치 작업을 했는데요. 잠시 좀 꺼내서 여기서 자, 복습 아닌 복습을 좀 했습니다. 자, 좀 지울게요. 자, 트라이 캐치는 이제 가끔 이렇게 꺼낼게요. 꺼내서 같이 다른 프로그램들과 섞여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트라이 캐치 잠시 지금 봤고요. 자, 주제는 어레이 리스트 어레이 리스트가 중요해요. 지금은 어레이 리스트. 자, 작성해서 결과 보도록 하시고. 자, 어쨌든 엉뚱한 번호가 들어가면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이건 우리가 일부러 이렇게 넣은 거고 오류가 날 수 있게 엉뚱한 번호가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다.
자, 됐죠? 자, 이제 그 바로 밑에 구조가 있어요. 밑에 구조가 있는데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요 위에 거까지 봤고, 자, 이제 밑에 있는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밑에 있는 내용 중요한 거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리무브 기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리무브 기능. 자, 리무브 기능이 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자, 리스트에는 데이터 저장 이후에 리무브 기능이 있어요. 자, 리무브 기능. 자, 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가 지금 방금 작성한 예제를 통해 리무브 기능을 테스트할 수가 있겠고요. 트라이 캐치는 지금 일부러 한번 써본 거예요. 자, 요거는 좀 지울게요. 자, 트라이 캐치를 쓰게 되면은 초점이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자, 그거는 자, 일부러 한번 트라이 캐치 한번 해본 거고요. 자, 아까 원래 상태를 다시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레이 리스트에 초점을 맞출게요. 조금 아까는 이제 서버 스트링이라든지 배열과 좀 비교를 했습니다. 비교를 했는데, 자, 비교를 해서 한번 본 거고요. 자, 이제 그쪽에 또 같이 놓게 되면 신경이 또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자, 어레이 리스트만 딱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리무브 기능을 이용하도록 하겠는데, 자, 리무브 글자 그대로 내용을 지우는 거예요. 자, 내용을 지우는 건데요. 자, 분명히 여기 보시게 되면 0번, 1번, 2번. 자, 1번 자리에, 제 1번 자리에 60이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자, 1번 자리에 60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한번 지워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한번 해볼까요? 밑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출력이 정상적으로 입력과 출력 잘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리무브를 한번 사용해 볼게요. 자, 리스트 1. 리무브. 자, 지우려고 하는 인덱스 번호를 안에다 적어주시면 되는데 1번을 한번 지워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자, 60이라는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자리 번호죠. 1번을 지우겠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러면 1번을 지운 다음에 출력을 해볼게요. 잘 지워졌는지. 자, 여기 있는 내용들을 자, 방금 위에 썼던 4가지 출력 항목을 복사해서 밑에다 좀 놓도록 하겠습니다. 지운 다음에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똑같이 지금 났습니다. 자, 실행해 보시면은 오류가 났네요. 아까 위에는 오류가 안 났는데 밑에는 오류가 났어요. 당연하죠. 하나가 지워졌기 때문에 번호가 끝번호가 2번이 아닌 거죠. 데이터가 3개가 아닌 거죠. 하나가 지워졌기 때문에 데이터는 2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위에처럼 지워지기 전처럼 똑같이 출력하려고 하다 보니 당연히 오류가 발생이 될 거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데이터가 지금 하나가 지워졌기 때문에요. 자, 3개를 다 출력을 할 수는 없겠죠. 자, 끝에 번호죠. 여기 2번으로 되어 있는 항목을 주석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석 처리하고 어떻게 출력되나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됐나요? 자, 맨 아래 위에 거랑 같이 출력이 됐는데, 자, 이 부분이죠. 자, 이렇게 됐어요. 자, 1번 자리에 있는 내용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사라졌고 데이터가 사라진 거죠. 데이터가 사라진 거고. 자, 1번 자리에 있는 내용이 사라졌고요. 자, 그러면은 1번과 2번이 있는데 1번 자리가 없어졌으면 1번만 없고 2번은 번호가 유지가 되나? 번호 유지가 안 돼요. 자, 중간에 있는 번호가 없는 거죠. 즉 2번의 입장에서는 2번 자리에 있는 데이터 입장에서는 자기 뭐죠? 바로 밑에 번호죠. 밑에 번호가 아래 번호가 없어진 거잖아요. 자, 이렇게 되다 보면은요. 2번 자리가 1번으로 변해요. 예, 없어진 번호를 채운다라는 거죠.
그래서 1번 자리, 2번 자리였죠? 2번 자리에 있던 데이터가 1번 자리로 내려갑니다. 내려가고요. 그리고 번호는 1번, 2번으로 돼요. 1번, 2번, 0번, 1번. 이렇게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리무브 처리를 하나 했기 때문에 데이터는 2개밖에 없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사이즈 검사를 해보시면은 2라고 나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기능이죠. 예. 참 그러네. 지금 보시면은요. 자, 우리 배열에는 이러한 기능이 없어요. 있나? 좀 헷갈리네. 자, 보시면은 리무브 기능이 아주 훌륭한 기능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어떠한 데이터를 삭제한다라든지 추가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용이하다라는 거고요. 자, 테스트 되셨나요? 자, 우리 첫 번째 예제의 항목이 3개가 있는데요. 지금 첫 번째 항목, 그 다음에 두 번째 항목에서는 리무브가 중요한 내용이었었는데, 자, 리무브를 지금 테스트를 지금 해봤고요. 리무브 테스트를 해봤고,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밑에 있는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밑에 있는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분 정도만 더 할애를 하면 되니까요. 자, 이거 잠깐 중간에 끊기면 흐름이 끊기기 때문에 지금 잠깐 쉬어버리면은, 자, 요 예제 밑에 세 번째 예제까지 보고, 세 번째 항목까지 보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에 있는 항목은 이런 내용이에요. 자, 지금 있는 예제에 내용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 그냥 하도록 할게요. 자, 리무브 처리된 거는 우리 학습 화면에도 있고요. 자, 주석 처리해서 실행이 안 되도록 일단 리무브 하는 거는 봤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자, 내용이 없어지는 거 확인을 해 보셨고요. 자, 이제 우리 세 번째 항목은 첫 번째 예제에서 세 번째 항목은 뭐냐면은 우리 여기 번호가 자동으로 매겨지는데 0번, 1번, 2번 이걸 우리가 수동으로 할 수 없는가라는 예제예요. 밑에 보시면 수동으로 할 수 없나라는 그런 예제입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맨 앞에를 0번으로 하고요. 자, 그 다음 0, 1, 2잖아요. 이거를 한번 3번으로 한번 해볼까요? 자, 그리고 뒤에를 7번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게 가능한가라는 거죠. 자, 우리 리스트 항목에는요, 데이터 값만 넣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번호 부여도 가능해요. 자리 번호, 인덱스 번호를 얘기하는 건데 인덱스 번호도 부여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쓰임이 사실은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번호는 잘 붙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문법상으로는 괜찮은 거예요. 문법상으로 붙일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붙였을 때 과연 의미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번은 그냥 놔두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 7번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문법상 오류가 나진 않지만 과연 의미 있는 것인지 자리 번호예요. 이쪽은 자리 번호가 맞고요. 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시면은요. 자, 오류납니다. 오류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어레이 리스트는 문법상으로는 인덱스 번호를 세팅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오류는 아니에요. 세팅 자체가 오류는 아닌데 그러나 효율 사용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약간 애매하죠? 아예 문법적으로도 막아놓으면 사용하지 않을 텐데 문법적으로는 또 그냥 허용하게 해놨어요. 오류가 나지 않잖아요. 허용하게는 해놨는데 다만 쓸모가 없다. 예. 자, 그래서 지금 임의로 우리가 그 번호를 세팅을 했는데요. 인덱스 번호를 세팅을 했는데 의미가 없는 거로 지금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류 이 자체가 오류는 아니지만 리스트에서는 자리 번호를 이렇게 임의로 세팅하지 못하게 구조적으로는 막고 있다는 거죠. 내부적으로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자리 번호를 쓰지 않습니다. 다만 이거는 가능해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0, 1, 2 쓰거나 혹시 이렇게 자리 번호를 쓰지 않더라도 0번, 1번, 2번이거든요. 자리 번호를 굳이 쓰지 않더라도 0번, 1번, 2번이에요. 그냥 이렇게 쓰는 거는 괜찮아요. 원래 있던 자리 번호를 그냥 쓰는 거는 괜찮습니다. 자, 이런 거는 상관은 없는데요. 자리 번호를 임의로 다른 숫자로 번호를 한다라든지 그런 거는 오류가 난다라는 거 지금 우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오류가 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자, 우리 지금 그 시스템 프린트 ln 자, 3번을 통해서 데이터 3개 들어가 있죠? 시스템 프린트 ln을 3번 했어요. 3번 해서 출력을 했는데 당연히 이렇게 출력해서는 안 되겠죠? 자, 반복문을 이용해서 출력을 해야 될 것이고요.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세팅하는 거기 때문에 편의상 3개만 데이터를 넣어놨지만 데이터가 100개 있을 수도 있습니다. 1000개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시스템 프린트 ln을 1000번 할 수는 없겠죠. 자, 그래서 반복문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자, 우리 밑에 반복문 사용할 수 있는 사는 내용이 하단에 등장을 하고 맞아, 그거까지 출력하도록 할게요. 자, 반복문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복적으로 수행이 되는 게 뭐냐면은 자, 시스템 프린트 ln에서 list.get이에요. 자, list.get 자, get 자, 이 내용이 반복적으로 수행이 되는 거고요. 안에 있는 번호만 자, 배치 번호, 자, 인덱스 번호만 지금 다르잖아요. 자, 포문을 통해 자리 번호를 세팅을 합니다. 인티저 i는 0, i는 3, 자, i 플러스 플러스. 자, 그리고 자, get 메소드 안에 0 대신에 i라는 그 뭐죠? 자, 포문에서 사용하는 변수를 세팅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반복문을 이용을 해서 출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출력을 한번 해보시고요.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는데 요거만 수정하도록 하죠. 3이라고 데이터 우리 3개잖아요. 자, 3이라고 해도 출력이 되기는 하지만 데이터 안에 있는 개수를 우리가 모를 경우에는 3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겠죠. 자, 그래서 그때 하는 그런 메소드가 사이즈죠. 자, list 1.size. 자, 사이즈 메소드를 작성을 해서 개수가 거기에 맞는 개수가 세팅이 되게 만들면 되겠고요. 자, 다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10분 정도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할게요. 좀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